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고 가고 했잖아요. 지금 그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일단 박은정 의원님 손 드셨기 때문에 토론하세요.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추가로 증인 신청된 증인들 중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소환하겠다는 검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청을 검토청으로 바꾸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4년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4년째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항소심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 직무유기에 가까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백 관련해가지고는 세상에 알선수재로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품백은 어디에 있는지 압수수색을 해야 함에도 공문으로 달라는 요청을 간절하게 하고 있는 정말 한심하고도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검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부속실에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위법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옆에서 보자 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웠는데 지금 우리 탄핵 청문회 관련해서도 강우규 부속실장을 반드시 불러서 이 대통령실의 위법행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위법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 탄핵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반드시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의 대통령실 출석 요구서 전달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의결을 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청문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부하셔가지고 이 청문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고 이 청문회는 반드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할 정도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회의장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청문회가 순조롭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깐. 지금 의사일정제 사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하는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오늘 안에 대해서 의사일정제 사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누구를 증인을 추가한다는 거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이 분들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걸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안건이 이미 사망으로 성립했는데요. 저희가 증인을 추가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26일 김건희 관련 청문회 관련해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이원석 검찰총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이 6명에 대해서 26일 날 청문회에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6분을 증인으로 추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내용이 실제로 토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 토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진우 의원님, 네, 토론해 주세요. 네, 주진우 의원. 고 최수근 해병의 분향소를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만에 마련된 이해람 공군 중사의 빈소도 찾았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 준비 안 됐나요? 네. 공군 부사관이었던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최해병 순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희생으로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첩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1개월이나 지나서 나온 수사 결과는 임성근 구학이 그 자체였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와 고 최수근 해병의 두 안타까운 젊은 군인들의 죽음에 우리 사회가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VIP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의 관계가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관련 관계자 현황입니다.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뉴스타파의 범죄 일람표 분석에 따르면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부당이득금은 23억 원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미 선수와 쩐주로 공고한 사이임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이정필을 소개받은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되었고요. 이종호는 직접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권오수는 최은순의 계좌를, 이종호는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에 계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김규현 변호사의 17일 인터뷰를 보면 이종호 씨가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시켜줬다. 결혼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시켜준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결혼도 시켜줬다고 하고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공판 때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로부터 15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혼도 시켜주고 15억이라는 거금도 빌렸다고 하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어떻게 짐작이 가십니까? 네, 이종호 전 대표는 저하고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뭐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하고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고 결혼도 시켜줬고 뭐 그때는 애기였는데 지금은 영부인이 됐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도이치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뭐 따로 의심을 하고 그럴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종호 씨가 작년 9월 11일 한 통화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현 삼부토건 조성옥 회장의 아들이자 현재 삼부토건의 실소유주 조원일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삼부토건의 전 조남욱 회장과 김건희 일가와는 아주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삼부토건의 접대를 받았다는 2021년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파주 운정지구, 2006년은 아주 오래된 일이죠. 파주 운정지구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조남욱 회장은 무정스님이라는 역술이를 통해 윤석열, 김건희의 결혼을 성사시켜줬다는 의심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0년 조남욱 무정스님 소개로 2012년 윤석열, 김건희 결혼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서 경제 공동체가
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종호의 말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삼부 토건과 자신 이종호, 그리고 김건희는 우리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시켜줬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2012년 3월 11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은 경제 운명 공동체로 우리라고 불리며 수십 년간에 걸친 스토리가 보입니다. 만일에 김규현 변호사님, 이 수십 년간에 걸친 스토리가 사실이라면 국가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만 생각한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건에 제가 연루된 것은 이 고 최혜병과 박정훈 대령이 너무 억울하겠구나 이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박정훈 대령을 돕자, 최혜병의 억울함을 풀어주자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이종호 선배나 이런 사람으로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사실이라면 뭐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 증인들이 다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지난 장관 임명되실 때 인사검증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달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김정민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신원호 관련한 PPT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종호. 네, 다음에 하시죠. 네, 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우리 이종섭 장관님, 예, 지난번에 증인선서 거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왜 증인선서 했습니까? 그때에 저는 법률이 보장하는 그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위 진술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고 네,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진술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선서하고 그런 오해도 받지 않고 네, 당당하게 진술하려고 선서를 한 겁니다. 네, 잘하셨고요. 허위 증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이 청문회장에서 했던 발언 가지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또 보호 장치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음을 잘 바꿔 먹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임성근 증인도 점심시간에 곰곰이 생각하셔서 혹시 선서를 하실 생각이 있으면 기왕에 김규현 참고인도 증인 선서를 하기로 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권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허위 증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오히려 선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보호받고 더 당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왜요? 네, 1분만 하세요 그러면. 1분만 주세요. 2분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알고 있어요. 예. 잘 아시죠? 네. 형사 절차에서만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 또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진술 거부권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증언을 하는 것을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 부재의 침해를 받지 않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지속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마치 증언 거부하는 것을 허위 증언을 하기 위한 것인 양 지금 말씀을 하세요. 국민들에게 이분들이 권리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고 여러분은 그 권리 행사를 하셨지만 증언 거부해서 위증을 하면 처벌하시면 됩니다.
고발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닌데 마치 증언 거부 자체를 위증을 위한 증언 거부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저분들이 자기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 헌법적 권리가 마치 잘못된 행사인 양 국민들에게 비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위원장님도 나중에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7분을 받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계속 같은 내용의 질문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지켜보니까 사실상 위원장님이 전체 회의 중에 반 이상을 말씀을 하세요. 의원들이 말할 시간이 없고. 만일 질문하실 게 있으면 위원장님도 7분을 받으셔서 필요하고 궁금한 질문을 하십시오. 방금 하신 내용은 의사 진행과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가 위원장이 아니에요. 위원장한테 의사 진행 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도 그건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까요.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증인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거부했다가 이번에는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임성근 증인 같은 경우는 또 거부를 하셔서 제가 그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분명히 권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김규현 참고인 같은 경우 증인으로 오후에 다시 전환할 예정이니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린 건데, 위원장이 이런 말도 못하면서 무슨 사유를 봅니까?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김경호 참고인 왜 손 드셨어요? 발언 때로 나오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결 2009도 13197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148조와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거를 고지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한 160조에 따르면 증언 거부권이 권리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2009도 13197 판결에 따르면 증감법의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160조와 같은 상대방 즉 청문회에 고지할 의무,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주권자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의사진행발 하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0만 명이 넘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청원 청문회 적법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제가 판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해당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은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국회법에 있는 청원 제도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 새누리당 김도 국회 운영 제도 개선 소위원장이 심사하고 제안 설명했으며, 새누리당 정진석 오늘 불출석하셨죠. 당시 국회위원장이 대안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2016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재석 국회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해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된 것으로 125조에 지금 상임위원장님께서 법사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125조에 필요한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청문회, 지금 시행 중인 청문회 조항을 신설해서 국회의장 보고를 강화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었고 통과시키고, 이 자리에 법사위원이신 송석준, 조배숙 의원님도 바로 이 법안에 찬성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만들고 통과시켜놓고 불법이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주장하실 겁니까? 특히 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킨 정진석 지금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본인이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며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손으로 만든 법을 어기고 지금 불출석했는데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인지 부조화이거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지금 불출석한 모든 증인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은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청원 심사 제도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이고 그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누가 했습니까? 김세연 의원님,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대거 동참을 했다라는 거고, 그거는 국회법 125조 청원에 관련된 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하는 그 조항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조항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그때 국회법이 개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 의원님의 주도로 개정된 조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법 청원에 관련된 125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 선진화법도 사실은 국민의힘 전신인 그때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그때도 국회 선진화법도 그때 이렇게 주도해서 여러분들 국민의힘 전신 선배들께서 만드신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법 개정 같은 경우는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국회법은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배수 의원님, 네, 의사진행발 하세요.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시민보 기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취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요. 예. 김건희, 최은순 모녀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박은정 의원님, 양쪽 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자, 질의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권오수 회장 등 항소심에서 공범들이 재판을 거의 마무리돼 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직무유기에 가깝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상황이 없고 지금 최근에는 비공개 장소에서 휴대폰 빼앗기고 조사를 당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로서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아주 진작 수사 초기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런 특혜를 받은 것, 그리고 4년에 걸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도 무사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국민들이, 만인들이 법 앞에 평등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띄었던 표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공범 관련해서 보시면은 지금 전주라고 불리는 손모 씨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손모 씨는 자기 자본으로 스스로 투자해서 1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그 1심에서 무죄가 됐고 2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죠. 네. 손모 씨 등 전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 방조죄라도 처벌해야 된다고 변경을 한 것인데요. 검찰은 이제 와서 당시 투자했던 91명을 모두 무더기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예. 당초 이제 전주는 6명만 재판에 넘겨졌죠. 예. 그런데 나머지 85명도 전수조사하겠다는 지금 검찰의 이런 입장은 그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부당이익금이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23억 원에 달한다고 예. 하고 있고요. 2차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 자금이 전체 금액의 한 47% 정도인데요. 2010년 10월 28일 하루 거래량의 27.6%를 그 통장 하나에서 거래하는 녹취도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심 기자님이 지금 보시기에 전체 주가 조작 금액의 47%에 달하는 김건희, 최은순 계좌 등 대형 주포 몇 명, 특히 1,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가담한 건 김건희, 최은순 모녀였는데요. 예. 1심 판결문에 그것도 적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모자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 모두 조사를 하겠다는 이 검찰의 지금에 와서 이런 행태는 마치 개미들의 민심을 동요시켜가지고 실제 공범자 전주, 최은순, 김건희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타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는 또 이루어진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당시에도요? 왜 네. 수사 당시에 네. 갑자기 왜 91명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저는 그 배경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무척 의심스럽고 김건희 봐주기 면죄부용으로 동원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조남욱, 조성욱, 조원일 삼부토군 소유주들과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들은 우리라는 경제 운명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 국정농단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심스럽다는 음성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상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아주 그런 위원장이 가족 허락하겠습니다. 사이고 안 돼요. 그냥 해석하세요. 계속 틀어주세요. 틀어주십시오. 잠깐 중단해 주세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운영 규칙 말씀드렸죠. 두 분이 간사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재량으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협의하세요. 두 분의 협의하세요. 두 분 협의하세요. 빨리 협의하세요. 네. 두 분 나오세요. 빨리. 대표에 대해서 지금 뭐 비판적인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이 발언은 전당대회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10명을 못 찾아가지고 법안 발의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딱한 생각도 듭니다. 그 검사의 공소 취소권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검이 지금 공소 취소 그 규정 들어가 있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검사 출신 의원들 다 계시는데 전국 법정의 검사들이 모두 공소 취소하고 있어요. 그 특검이 왜 공소 취소를 못합니까? 그 부분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윤석열 대통령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윤 후보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매우 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을 어쨌든 국민의 70% 넘는 국민들이 이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순직과 관련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여론, 국민 여론 때문에 이렇게라도 최혜병 그 순직에 대한 특검을 발의를 했던 건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그 국민을 지금 무시하면서 이것을 수사 외압을 밝히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 특검을 제대로 가져갈 것인가, 제대로 건강한 토론을 하셔야지 이것을 아예 막는다는 것은 저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 특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실, 심지어 이종석 장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를 했다는 소식 보셨어요? 공수처는 수사를 끝내도 기소도 못해요. 그 수사한 내용을 서울중앙지검 친윤 검사장한테 갖다 줘야 돼요. 제대로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법을 빨리 신속히 발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지금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 그러면 건의기, 그 다음에 검찰의 수심위 결정으로 국민들이 수심위가 아니라 국민의 수심만 깊어지고 있다는 지금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개 행보를 하고 계세요. 아무런 반성도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성 없이 지금 공개 행보를 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공천을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김건희 특검법을 빨리 올려서 정말 공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천 개입은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22회나 추진을 했어요. 그 총선 기간에. 그 김건희 여사가 제안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부의 국정농단입니다. 그럼 대통령 직접 개입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탄핵 사유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빨리 발족을 시켜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해 충돌의 직접적 충돌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법사위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은 빨리 본회의에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하고 법무부 기조실장 하셨죠? 예. 윤석열 총장 징계 반대했다고요? 예, 직무집행 정지 과정에서. 그 보훈으로 총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장관이 차관 기조실장 모아놓고 상의하셨는데 찬성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위원님도 같이 계시지 됐습니다. 않습니까? 예, 제가 찬성했습니까? 본인 찬성하셨어요. 제가 찬성했습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과 침몰하는 배에서 손 꼭 잡고 계십시오. 그 과정에서 멀미가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다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그 장녀하고 장남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가족 수사 검사 몇 명 수사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21명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재판받고 있는 게 딸 장학금 수사 그 사건이에요. 서울대학교 장학금. 그 후보자 장남이요. 서초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한성 손재한 장학금으로 대학교 학비 전액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매년 이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장학금을 본인 장남은 문과 학생인데 받았어요. 당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전혀 그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꼭 이과 학생한테만 주어지는 장학금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과학자들한테 있습니다. 주는 장학금이에요. 저게 이과 학생들한테 주로 주는 장학금이라고요. 아니, 이과 학생들한테만 주는 장학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이 장학금은 교장의 추천, 교사의 추천이 없으면 안 되는 장학금이죠. 이거는 민간 장학금이고 후보자의 장난만을 찍어가지고 줬다면 그것은 뇌물 아닙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조국 대표님 장녀에 대해서도 뇌물로 수사를 했거든요. 기소했고 오죽하면 같이 학교 같이 보냈던 학부모들이 저한테 제보를 했겠습니까? 노벨 장학금 한번 보세요. 근데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저 장학금 손재한 이사장이 보세요. 일본군 징병 1기생입니다. 만주에서 복무한 분이시네요. 자, 다음 후보자 장녀도 최근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이수했죠. 예,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 받은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장학금 내역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동의 오늘 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끝까지 자료 제출하실 건가요? 자료 제출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람이요? 제출 네. 안 하시고요? 사생활에 관련 부분이기 무슨 중요한 때문에 내용입니까? 아무 혐의 없으면 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는 무려 21명의 검사가 수사를 했습니다. 그 딸의 장학금 관련해가지고 그 수사를 하신 거죠. 그 후보자 장녀도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자료 제출을 하되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대학교에서 조교도 말씀드립니다. 했고.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는 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하고 후보자하고 관련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되 확인하겠다고요. 열람시켜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생활 아닙니까? 자, 국제대학원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후보자 장녀는 국립외교원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1명 지원자 중에 1명만 뽑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요? 예, 몇 명이 자, 지원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최종 합격자를 보시면 서류 심사에서 11명 중에 최고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점수였을까요? 예, 그럼 최종 합격하려면 몇 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정당한 점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수업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시죠? 예, 모릅니다. 박철희 교수입니다. 박철희 교수는 지금 현직 주일 대사죠. 이분이 그 본인 후보자 장녀 입사할 때 원장이었는데 이분 박철희 씨 어떤 분이냐면요. 2019년 5월 10일 중앙일보에 기고된 칼럼 한번 보시죠. 이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칼럼 내용 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이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자, 이분 답변을 못 하시네요. 박철희 씨는 제가 맥락을 자,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냐고요.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엔 이롭지 않다. 저게 지금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아니, 어렵습니다. 한글 모르세요? 반일은 북한만 의롭게 하고 한국에 이롭지 않다는 거 한글을 읽으시면 되잖아요. 해석하시면 되고. 반일이 북한에만 이롭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후보자 의견을 묻잖아요. 후보자 인사검증 자리입니다. 여기는.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게 어떤 취지로 지금 되어 있는 말인지. 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어떤 분인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낙하손의 야스히로상 수상자들 보십시오. 제1회가 박철희 주일대사입니다. 자, 5회가 지금 윤석열 정부 총애를 받고 있는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김태호 차장이 5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박철희, 김태효, 윤석열 그리고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심우정 후보자 뭔가 연결이 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됩니다. 박철희가 수장으로 있던 국립외교원에 11대 1의 경쟁을 뚫고 후보자의 장녀가 합격했습니다. 과연 정당한 채용이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채용 서류를 내세요. 왜 안 내십니까? 이 채용 서류를. 국립외교원에서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자료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전부터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이 겁니까? 채용 서류 전체에 대해서 내시라는 거예요.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내지를 않습니다.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주셔가지고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것이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뇌물죄가 있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21명이나 되는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샅샅이 뒤져서 장녀 장학금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장녀, 장남 이 장학금 어떻게 받았는지 소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네. 서울대 자녀 장학금 수여 여부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 대검에서 서울대 요청을 했고 서울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가 동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후보자가 그 판사로서 직무 외에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하신 자료를 제가 좀 부족한지 몰라도 찾기가 어려워서요. 저는 후보자가 법조문에만 매몰된 그런 법관이시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후보자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은 국민들의 첨예한 갈등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어쨌든 결정을 내려주시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재판에도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는 본인이 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9년간 재판을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 지식을 취득했고 그 과정에서는 형법이나 기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과 그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 자체가 일반적인 대법원에서 담당하는 재판과는 성격이 달라서 직접적인 헌법 조문을 언급하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많은 적용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후보자는 20년 전에 그 전제 군주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혁명의 나라 프랑스 파리 사법관 학교 유학 갔다 오셨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파리 제2대학에 유학을 2대학 하셨습니까? 네. 그럼 파리에서 무엇을 배워오셨나요? 그 항소심의 운영 모델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네,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PPT 틀어주세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언으로 국민의 함성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요 탄핵 사유는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과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차고도 넘쳐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잡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지역구를 옮겨라, 맞춤형 지역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후보자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좀 보십시오. 헌법재판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실제 행동과 상관없이 경선 후보자에게 지역구를 옮기게 하고 맞춤형 공약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230조 지금 보시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도 공사의직, 그러니까 경선 후보자가 되게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사실상 기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언론 보도된 메시지를 한번 보실까요? 김영선,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영선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에서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지원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실제로 그 후에 지역구를 김해로 옮겼고 대통령은 지역순회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지역 공약을 남발하고 다녔습니다. 총선 직전인 2024년에만 3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걸쳐서 22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도권에서 8차례나 개최되는 등 이래서 시민단체의 고발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후보자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대통령 배우자의 요청, 대통령의 실행, 이 모든 것이 불법 정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음성 녹취가 있다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세상 밖으로 나와 증거가 되기까지에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해서 사익을 취한 것인지 국민들은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농단을 일삼은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자,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안 돼서 벌써 제2요구권을 15번 사용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45건 기록을 깨트릴 추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행위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지금 김철수의 헌법학 개론입니다. 후보자께서도 헌법재판을 하셔야 되니까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헌법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수적인 김철수 헌법학 개론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이거 아시나요? 네. 다음 거 보여주시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입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했다가 탄핵에 직면하자 사임한 사례는 너무나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자, 다음 거 보여주시죠. 지금까지 거론되는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위법행위는 지금 후보자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대통령의 배우자는 국정에 관하여 어떤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죠. 후보자. 네, 맞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또한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선거 내지 공천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에 해당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되면 후보자께서는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오늘 오전 질의 그 의사일정 제3항 4항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해서 대체 토론하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PPT 띄워주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발이 공수처로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사건이 좀 많기 때문에 사건이 많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그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상 사건, 삼성전자가 시세보다 싸게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뇌물성 전세 계약 해준 건, 명품백 받은 알선 수재 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건 등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이름만 나와도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전주 선모시보다 훨씬 더 가담 정도가 중하고 수십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검찰 보고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검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거든요. 이럴 때 공수처라도 그 기능을 충실히 해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 생각합니다. 네. 최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게 로비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최근 총선에서도 지역구를 옮겨 공천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녹취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이렇게 직접 이야기한 녹취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분들이 진짜 김영선 의원이 후보 로비를 하고 다녔다고 증명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녹취 그 대화 내용입니다. 선거법이면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죠, 공수처장님. 네. 그러나 이것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영선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라면 명태균이 중간에서 통화하고 조율했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처장님, 공수처는 공직자와 가족이 정치자금법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게 되어 있죠. 정치자금법 위반은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이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범죄를 수사한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김영선 의원의 수상한 돈 거래에 대해서 통보받은 거 있으십니까? 지금 통지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황상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석열, 김건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 의원이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이게 지난 보궐선거부터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 선거, 윤석열 대선까지 명태균이 한 모든 여론조사와 통화에 대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명태균, 김영선 등등에 대해서 통신조회라도 하는 것이 빨리 확보해둬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또한 공수처에서 바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지켜봐 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관련해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이 사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원지검에서 수사 일부 명태균, 김영선 돈 거래에 대해서 창원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장관이 그것도 모르세요? 수사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창원지검에서 지난 1월에 보도가 됐는데 그 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깁니다. 이거 캐비넷에 있던 거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하니까 그 겁나서 지역구 옮긴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원지검은 수사가 감감해요. 지금 창원지검 이 건 관련해서 수사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개의 사건을 정치자금법 한꺼번에 위반이요. 모아놓고 6천만 원 말씀하시는데 오갔다는 거거든요. 그 이전의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전의 부분은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팀에서 적절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대체 토론 중입니다만 위원장이 아까 자료 공개를 의원님들이 하도 열성적으로 해주셔서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법무부장, 예? 예. 박은정 의원님은 이게 체크가 왜 안 돼 있죠? 아 그래요? 예, 박은정 의원님. 네, 그 장관님. 예. 아까 오전에 특수본 중앙지검에 설치하는 거 반대하셨는데 그럼 어느 지검에 설치하면 될까요? 명태균 관련해서요? 지금 창원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창원지검 수사를 지켜보시죠. 그만한 수사를 창원지검이 할 수 있다고요? 수사량이 어떤지 얼마만큼 지금 수사가 매일 의혹이 필요한지는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그 장관님. 부분은 검찰총장이 중심이 돼서 지휘하는 검찰에서 그 필요에 따라서 잘 수사 지휘를 할 의지가 거라고 없어 생각합니다. 보이네요. 그럼 특검으로 가면 될까요, 장관님? 저기 찬성하십니까? 뭐 뭐든지 다 특검으로 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검찰이라는 존재가 왜 필요합니까? 전 모든 걸 다 특검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장관님은 그 조사에 대해서 사전 보고 못 받으셨다고 했는데 검찰총장도 그때 조사를 사전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진상에 대해서 조사 의지가 없어 보여요. 제가 지난번 법무부 국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상 확인하실 겁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아니, 확인하실 건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지난번에도 알아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1차적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찰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나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모르십니까? 본인들이 확인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거짓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관련해서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그리고 주거지 관련해서는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어제는 또 계좌주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거짓 브리핑을 했는데 이것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서 감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장관님 이거 하실 건가요? 진상조사 하실 겁니까? 법무부에서 감찰 나서서.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감찰 사유가 된다는 부분에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감찰 아닙니까? 거짓 브리핑을 했는데요. 전국민 사기극을 브리핑이라는 했는데요. 부분이 저는 거짓이 아닙니까? 소통의 차이가 있었던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것이 거짓 브리핑이 아니고 소통의 차이라고요. 검찰총장과 장관이 똑같은 생각이고 의원님이 다르면 장관님, 우리가 무조건 틀렸습니다. 지금 검사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해서 지금 재판부에서 공소장 1번주의 계속 얘기하고 있고 허위사실 특정이 안 돼 있답니다. 검사들 공소장 이렇게 작성해도 됩니까? 정치 수사만 한다고 검사들 공소장 작성도 제대로 훈련 안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공소장 작성과 관련돼서 저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장관님 지금 아무것도 뭘 하겠다는 게 없으세요. 그 자리 왜 앉아계십니까? 법무연수원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공소장 작성과 관련된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십니까? 허위사실 특정도 못하는 게 무슨 검사입니까? 명예훼손 기소를 하면서. 그러면 공소기각이 정리해 주세요. 되겠죠. 각하가 되거나, 예? 그러면 각하가 되거나 부기각이 되겠죠. 정리해 주십시오.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이건태 의원님 질의.